여러분, 아침에 무릎이 뻣뻣하세요? 첫걸음부터 통증이 느껴지시나요? 계단 내려오실 땐 뚝뚝 소리, 조심스런 발걸음이 일상이 되셨나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포기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관절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연골은 조용히 닳고 무릎은 휘며 걷는 즐거움마저 잃게 됩니다. 오늘은 무릎 관절 통증의 진짜 원인과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관리법을 소개하고 정부 지원 제도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나이 탓이라고 포기하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마지막에는 무릎 통증 예방에 좋은 생활 습관까지 꼭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위에서 이런 얘기 자주 들으실 겁니다. 약도 먹고 주사도 맞아봤는데 무릎이 여전히 아프고 계단은 너무 힘들어요. 이젠 나이 탓이겠죠? 하지만 그 때문이 아닙니다.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마세요. 관절은 관리만 잘하면 훨씬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무릎 통증의 원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무릎이 왜 이렇게 쉽게 아플까요? 나이가 들면요, 무릎 안쪽의 연골이 점점 닳아 없어집니다. 연골은 뼈끼리 부딪히지 않게 쿠션처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얇아지면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몸무게가 조금만 늘어나도 무릎에는 두세 배의 하중이 실립니다. 살이 찌면 무릎이 훨씬 더 힘들어지는 이유죠. 또 건강하려고 많이 걸어야지 하고 하루 종일 걷거나 계단을 자주 오르내리거나 오래 서서 일하면 이 모든 게 무릎을 더 빨리 닳게 만듭니다. 관절염도 초반에는 살짝 시큰하다는 정도라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심코 넘기면 걷는 게 힘들어질 만큼 악화될 수 있습니다. 연골은요, 한번 닳으면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두면 다리가 오자형으로 휘고 걸을 때 절뚝거리며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버겁게 됩니다. 밤마다 통증이 심해져서 잠을 설치는 분들도 많습니다. 결국 수술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그럼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무릎은 아프기 전에 지켜야 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5가지 운동으로 매일 10분만 따라해 보세요. 훨씬 좋아지실 겁니다. 첫째, 의자에 앉아 다리 들기 운동입니다. 등을 곧게 펴고 의자에 앉습니다.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무릎이 곧게 펴지도록 10초 유지 후 천천히 내립니다. 양쪽 다리 번갈아 10회씩. 허벅지 앞 근육대 퇴사두근을 강화해 무릎 부담을 덜어줍니다. 둘째, 무릎 위와 무릎 뒤쪽, 허벅지 앞쪽 꾹꾹 누르기입니다. 무릎을 90도로 굽히고 앉아 양손으로 무릎 위, 무릎 뒤쪽, 허벅지 앞쪽을 시원할 정도로 꾹꾹 누릅니다. 10초간 유지 후 5회 반복. 혈액순환을 도와 붓기와 통증 완화에 좋습니다. 셋째, 까치발 들기와 발목 돌리기입니다. 벽이나 의자에 손을 짚고 까치발로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오기 10회. 이어서 발목을 시계 방향, 반대 방향으로 10바퀴씩. 종아리와 무릎 주변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넷째, 무릎 안쪽 근육 강화, 볼이나 베개 끼우기. 의자에 앉아 두 무릎 사이에 볼이나 베개를 끼웁니다. 5초간 꽉 조이고 힘을 천천히 풉니다. 10회 반복. 무릎 안쪽 근육 내전근을 강화해 다리 휘는 것을 예방합니다. 다섯째, 누워서 다리 올리기입니다. 바닥에 누워 한쪽 다리를 45도 정도 천천히 올립니다. 5초간 유지 후 천천히 내립니다. 양쪽 다리 번갈아 10회씩. 무릎에 무리 없이 하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그냥 참지 말고 꼭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무릎이 2주 이상 붓고 열이 날 때,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뚝뚝 소리가 나고 점점 심해질 때, 새벽에 통증 때문에 자주 잠에서 깰 때, 이럴 땐 조기 치료를 놓치면 결국 수술까지 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무릎 건강에 좋은 음식과 영양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릎을 오래 쓰려면 먹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 등푸른 생선, 두부, 멸치. 이 음식들은 관절 속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식탁에 올려보세요. 둘째, 비타민 D와 칼슘. 햇빛을 자주 못 쬐시거나 멸치나 우유를 잘 안 드시는 분들은 보충제를 챙기는 것도 좋습니다. 뼈를 튼튼히 지켜줍니다. 셋째,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관절 건강에 도움 줄 수 있는 보조제예요. 다만 효과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드시기 전 의사와 꼭 상담해 보세요. 다음으로 예방 습관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무릎은 아프기 전에 지키는 게 최선입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아침 5분 스트레칭, 하루 10분 걷기. 목, 무릎, 발목을 가볍게 돌리며 몸을 깨워주세요. 둘째, 자기 전 따뜻한 족욕. 발을 따뜻하게 데워주면 근육이 풀리면서 숙면에 도움됩니다. 셋째, 체중 관리. 체중을 5kg만 줄여도 무릎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넷째, 식습관 조절. 짠 음식, 가공식품은 줄이고 생선, 콩류, 신선한 채소를 더 드세요. 다섯째, 정기 검진. 1년에 한 번 관절 엑스레이로 상태를 확인하세요.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5가지 예방 습관으로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면 좋겠습니다. 걷는 걸 참 좋아하시던 60대 후반 여성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하루 1만 보 이상 걷기를 꾸준히 하셨고 건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무릎이 붓고 시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는 안 가고 파스만 붙이며 버티시다가 결국 연골이 닳아 인공관절 수술까지 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수술 전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 관절 상태를 조금만 더 빨리 알고 미리미리 예방했었더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맞습니다. 미리미리 예방하고 좋은 습관들과 음식들과 운동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경비초소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서서 일하시는 70대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퇴근 후면 늘 무릎이 시큰거리고 종아리까지 저림이 심하셨죠. 관절염 초기 진단을 받고 난 뒤 업무 중간마다 5분씩 다리 스트레칭, 퇴근 후 의자에 앉아 10분 무릎 근육 운동. 이 2가지 습관만으로 지금은 증상 악화 없이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한 남성분은 체중이 85kg까지 늘어나면서 500m 걷기도 힘든 상태였는데요. 체중을 약 8kg 줄이고 무릎에 부담 없는 수영과 실내 자전거를 시작하신 결과 지금은 하루 3km도 거뜬히 걷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늘 하시는 말씀, 살을 빼니 무릎이 이렇게 가볍구나. 정말 공감되는 이야기죠. 이처럼 작은 생활 습관 1-2가지 바꿈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꼭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금 보험 혜택과 진료비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아셨나요?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관절염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20%로 줄어듭니다. 25년 개정 의료비 지원제도에서는 10%로 더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물리치료 주사치료 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시 65세 이상이시라면 본인 부담금도 20%에서 2025년부터는 10%로 더 줄어든다고 합니다. 최대 지원 한도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혹 자세한 내용이나 시기가 알고 싶으신 분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가 부담돼서 미루고 있다 하셨던 분들, 꼭 이 제도를 활용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5가지와 예방 습관 5가지는 하루 5에서 10분만 꾸준히 투자하시면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놀라운 방법들입니다. 무릎과 관절 통증, 나이 탓으로만 여기며 참지 마세요. 생활 습관만 조금 바꾸고
간단한 운동과 함께 필수 루틴들을 지키며 병원에서 상태를 미리미리 확인하신다면 무릎과 관절 건강 오래 지키실 수 있습니다. 수술 없이도 건강한 무릎을 오래 지키실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고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바꿔 실천해 가시는 분들이 결국 건강을 오래 지키시더라고요. 여러분의 무릎 관절 몇 가지 실천으로 평생 건강하게 지키세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하시고 더 많은 건강 정보 놓치고 싶지 않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